신비의 마이산, 신비한 기운이 많이 있다고 하고 봐도 일단 신비해 보이죠. 그리고 기도빨도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좋은 기운을 받아야 되고 어디에서 기도해야지 효과가 있을까요?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이 신비의 마이산에서 정말 기운이 좋은 포인트를 알려드립니다. 전북 진안에 있는 마이산입니다. 신비의 대명사로 불리고 있죠. 이 신비의 마이산, 마이산의 신비를 자연과학적 관점, 전통문화적 관점, 그리고 풍수지리적 관점으로 분석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마이산의 모든 곳에 신비하고 좋은 기운이 있을까요? 이 마이산에도 좋은 기운도 있고 또 상당히 불편하고 안 좋은 기운도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마이산에 갈 때 어느 포인트에서 길을 받아야 마이산의 좋은 기운에 대한 길을 제대로 받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재학 교수입니다. 정말로 이렇게 보면 말의 귀처럼, 말의 두 귀처럼 생겨있는 그런 산이죠. 지난 2025년 11월 30일에 동국대학교 GFCA 풍수지리 최고의 과정 및 우리 풍수답사팀이 신비의 마이산과 가위박물관 그리고 탑사, 은수사, 구룡, 쟁주영, 명당, 상이암까지 답사를 다녀왔습니다. 마이산을 답사할 때는 보통 남부주차장 쪽에서 주로 많이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북부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먼저 첫 순서로 바로 마이산과 찰떡궁합인 가위박물관을 먼저 들려봤습니다. 이 가위박물관에 대해서는 가위박물관과 마이산 찰떡궁합 영상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가위와 마이산이 생긴 모습도 비슷하기도 하지만 이제까지 진행되던 것들, 현재까지 존재하던 것들을 단절시키는 의미와 새로운 출발을 한다는 그런 의미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은 아주 찰떡궁합이지요. 우리 풍수답사팀은 전통문화적 관점, 그리고 자연과학적인 원리, 그리고 풍수지리적 관점 등을 통해서 국내와 국외의 가장 좋은 흔한 말로 소위 명당, 혈자리 등을 찾아서 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좋은 명당, 예를 들어 세도나처럼 많이 알려져 있는 곳도 막상 가보면은 그렇게 좋은 기운이 많이 있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넓은 터 중에 좋은 기운은 극히 일부분인데요. 오늘은 마이산의 은수사, 탑사 이 지역에 좋은 기운이 있는 곳, 그리고 고드름이 거꾸로 하늘로 올라가는 역고드름 현상이라든가 100년 동안 비바람에도 무너지지 않는 신비의 돌탑 등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자연과학적으로 그리고 풍수적으로 접근을 해보고 좋은 기운이 모여있는 곳을 찾아서 좋은 길을 받는 그런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오늘 마이산에서 좋은 기운을 받을 수 있는 곳, 좋은 에너지가 뭉쳐있는 파워스팟 혈자리 9곳에 대해서 알려주도록 할 겁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들 이제 마이산을 갈 때 바로 이 영상에서 알려주는 부분들을 찾아서 그 부분에서 길을 받는다면 건강과 여러분이 소원하는 바를 이루는데 좀 더 가까워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위박물관을 먼저 관람하고 나서 남부주차장 쪽에 있는 타병제 쪽이 아닌 바로 뒤에 계단을 통해서 안마의봉과 순마의봉 사이를 지나 은수사 쪽으로 그리고 탑사 쪽으로 넘어가는 코스입니다. 마이산 계단에서 현장 특강을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안마의봉과 순마의봉 사이 중간에 천왕문 근처 기가 좋은 곳에서 길을 받고 그 다음에 은수사에서 또 좋은 길을 받고 청실나무에도 좋은 기가 있을까, 특별한 기가. 그 다음에 탑사 및 신비의 돌탑에 대해서 알아보는 순서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마이산. 이렇게 보시면 정말 하나의 그 익선관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기에 따라서 풍수라는 것은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서로 여러 가지 모습이 보입니다. 사람의 얼굴도 앞에서 볼 때, 옆에서 볼 때, 뒤에서 볼 때, 기분 좋을 때, 기분 나쁠 때 각각 그 모습이 다르듯이 산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모습도 다르고
또한 내가 어떤 기운을 받기를 원한다면은 그 산에 보여주는 모습에서 기도를 하거나 기원을 할 때 소원을 이루기가 아무래도 쉽겠죠. 지금 보시면 이렇게 익선관이 보이는 쪽에서 기도를 한다라면은 만약 어떤 걸 기도를 하면 좋을까요? 예, 시험에 합격을 한다든가 공무원 시험 혹은 진급이라든가 이렇게 명예에 관련돼 있거나 권력에 관련돼 있는 어떤 소원을 이룬다면은 이렇게 익선관으로 보이는 그 모습 앞에서 기도를 하는 게 아마도 효과적일 겁니다. 마이산 이렇게 두 개의 산이 쌍으로 암수 즉 남녀라고 볼 수 있는 두 개의 산이 이렇게 가까이에 솟아났는데요. 일반 산과는 달리 여기는 저 밑에 호수 밑바닥 깊은 호수이 1억 년 전에 형성되어 있는 아주 호수 밑바닥에 그 퇴적암 이렇게 돌과 흙이 굳어져 있던 것이 6, 7만 년 전에 지층이 합해지면서 그 땅속에 있던 흙들 여감이라고 하는데요. 그 흙 바위 같기도 한 시멘트 같기도 하고 바위 같기도 한 흙이 튀어나오면서 이렇게 독특한 모양의 그 산이 만들어진 겁니다. 마이산에 대한 상세한 내용과 묘소요소의 상세한 내용은 바로 뒷부분 다음 현장 답사 강의를 통해서 들어보시면 더욱 좋을 겁니다. 우선 지금은 조금 간략하게 소개하고 보완하는 쪽으로 얘기를 진행해 나갑니다. 순마이봉이 저렇게 보면 코끼리 모습처럼 보이기도 하죠. 암마이봉은 이렇게 크고 넓게 되어 있고 순마이봉은 뾰족하게 되어 있고 약간 적습니다. 보이는 모습에 따라 이렇게 암마이봉도 뒷모습을 보면 뭐 꼭 투구를 썼거나 아니면 뭘 뒤집어 쓴 아주 두툼한 모습 보이기도 하고 코끼리처럼 보이기도 하고 이거는 또 뭐같이 보입니까? 순마이봉이 두 아이를 자식을 껴안고 있는 모습 같다고 해서 이것도 좀 설화들이 또 있습니다. 하늘에서 재짓고 쫓겨난 산신 부부가 아주 오랫동안 여기서가 터를 잡고 살았는데 이제 하늘로 승천할 때가 됐다고 합니다. 남편 마이봉이 아내 마이봉에게 이제 드디어 우리가 승천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승천하는 모습을 누군가 보면은 부정을 타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보는 아주 깊은 밤에 승천을 하도록 합시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암마이봉이 밤은 무섭고 싫으니까 좀 이른 새벽에 승천을 합시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둘이 좀 많이 다퉜대요. 이렇게 둘이 다퉜는데 여산신이 끝내 나는 밤이 너무 싫다고 새벽에 가고 싶다고 우기는 바람에 남편 신선이 오케이를 하고 마지못해 오케이를 하고 좀 불안한 마음에 잠을 자고 이제 다음날 새벽에 이제 승천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새벽에 슬슬 승천하게 산이 막 이렇게 쭉쭉 올라가는데 이른 새벽에 기도를 왔던 아낙네가 이 모습을 보고 비명을 지르는 바람에 부정을 타서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그대로 굳어서 산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까 부부가 심하게 다투기도 하고 이렇게 우겼다고 했는데요. 남편 산신이 아내 산신의 고집 때문에 승천을 못하게 됐다고 생각을 해서 화가 나서 자식도 뺏어서 이렇게 끌어안고 암마이봉을 발로 찼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보면은 암마이봉은 약간 뒤돌아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그러한 모습처럼 약간 의기소침해 있는 모습이 되고요. 순마이봉은 화가 난 모습으로 두 아이를 끌어안고 있는 그런 형상이라고 하는 설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든 사실이지 않든 워낙에 신비의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설화가 생겼을 수도 있겠죠. 차차 현장 영상에서는 하나씩 설명해 나가지만 마이산의 모든 기운은 이제까지 있던 것들을 단절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으면서 그것이 순리에 맞게 때에 맞게 기다려서 간다기보다는 즉 깊은 땅속 음에서 땅 위로 올라오는 걸 넘어서서 하늘로 치고 올라가는 것, 즉 바로 하늘의 뜻을 먼저 급히 하늘이 내려주기 전에 먼저 쫓아가서 하늘의 뜻을 받거나 아니면 하늘이 내려져 있는 그 뜻을 조금 더 치고 거슬러 올라간다는 그런 의미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 바로 마이산입니다. 그래서 마이산은 뭔가 내 주어진 운명을 그냥 받아들이기가 매우 불만스럽다. 내 운명을 뭔가 바꾸고 싶다. 이런 분들은 마이산에 와서 한번 기를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타병제 쪽에서 바라본 어떤 모습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가위박물관에서 출발해서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서 서 있는 이 부분이 바로
마이봉의 중간입니다. 제가 서 있는 부분이 암마이봉과 순마이봉, 그러니까 암수를 부를 때 덩치나 형체 모양을 보고 많이 부르긴 합니다. 앞마이봉이 좀 더 두툼하고 뒷마이봉이 뾰족합니다. 체격으로 치면 앞마이봉이 좀 더 크지만 형태 모양이 순마이봉이 좀 더 뾰족하기도 하고, 또 우리는 동쪽과 서쪽을 음양으로 구분하기도 하는데요. 바로 순마이봉은 동쪽에 있고 앞마이봉은 서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쪽이 보통 양을 의미하고 서쪽이 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모양도 모양이지만 아마 방향이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싶긴 합니다. 바로 동마이봉과 서마이봉, 순마이봉과 앞마이봉 사이 기가 가장 강한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이곳입니다. 여기에 계시면 좋은 교를 받게 되지요. 자, 이제 풍수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가의박물관에서 마이산 그 계단길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갑시다. 여기서는 지금 마이산이 보인다 안 보인다? 잘 안 보이잖아. 마이산에 안 보이는 요것만 잠깐 보여. 지금 여기서 카톡방에 있는 사진을 보면은 이렇게 두 개가 올라가 있어요. 자, 따라서 마이산. 마이산은 왜 마이산이라 아까 저기 얘기했는데 못 드신 분들 있으니까 왜 마이산이라고 했다? 말에 귀를 닮았다 해서 마이산이라고 했다. 근데 여기에 상징성을 잘 보여야 됩니다. 이 산은 대한민국의 유일한 곳이에요. 이렇게 쌍봉이 있는 곳은 여기 우리가 지난번에 초청받아서 학술대회를 했던 그 한글과 컴퓨터 그룹의 청리움, 장락산과 보리산이 높이까지 똑같은 쌍둥이입니다. 그거는 이제 같이 있는 쌍둥이 산이고, 이 산은 흑산이 아니고 먼저 말씀드렸지만 원래 바닷물 내지는 연못이 호수였던 곳이 오랫동안 밑에 쌓였던 것이 땅이 합쳐지면서 튀어나왔는데 그 튀어나온 것이 굳어져서 이게 이제 그러니까 흙과 바위, 돌이 섞여서 된 게 마이산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마이산의 정체는 실체는 흙입니까? 굳이 따진다면 바위입니까? 섞여 있지만 바위 같은데 완전 바위는 또 아니야. 그래서 뭐냐? 큰 바위돌들을 머금고 있는 굳은 흙인 거예요. 약간 독특한 흙입니다. 그래서 기가 일반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그럼 이 안에서 이 위에서 잠을 자고 살면 몸이 좋을까 나쁠까? 그건 오히려 기운이 안 좋을 수는 있습니다. 이 마이산이 옛날 이름이 서다산이라고 불렀다고 해요. 서다산, 서쪽에 있는 좋은 기운이 많은 산이라고 불렀다가 그 다음에 또 용출산, 용이 아니라 솟아오른다 기운이. 그러다가 나중에 그 속금산이라고 불렀다가 속금산이라고 해요. 솟금산이라고 해요. 자, 솟구친다 해서 바위를 오행해서 금이라고 해요. 금 기운이 솟구친다 해서 솟금산이라고 했다가 또 이성계하고 이제 신화가 연결되니까 여기가 바로 이성계가 몽금척, 금척을 받았다는 신화하고 연결되는 곳. 전주희 씨의 이 조선의 건국하고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전주희 씨가 이자가 오얀이에서 이거를 나무 목자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오행의 금기운 때문에 금공목을 하는 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금을 묶어놓는다 해서 속금산이라고도 하고 솟아오른다는 솟금산이라는 얘기 듣다. 그러다가 이방원이쯤 와가지고는 이미 왕이 됐으니까 이제 풀어놓자. 이방원이가 이미 왕이 됐으니까 풀어놓자 해서 풀어놨는데 여기는 사실은 하늘로서 치고 올라간다는 자체가 이 기운이, 즉 이건 하늘로 올라가는 기운이잖아. 이 기운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마이산은 시대에 따라 부르는 이름이 달라지기도 했지만 계절에 따라도 달라집니다. 현재 이거는 꽃피는 봄의 마이산입니다. 봄의 마이산은 이렇게 안개가 많이 끼다 보니까 돛대처럼 보인다 해서 돛대봉이라고도 부르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여름의 마이산은 이렇게 초록인구에서 무슨 마치 용의 뿔처럼 솟아났다 해서 용각봉이라고 또 얘기를 하기도 한답니다. 가을의 마이산은 말의 두 귀를 닮았다 해서 바로 마이산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겨울에는 붓끝 같다고 표현해서 바로 문필봉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얼음이 거꾸로 역구름이 성성된다 했잖아요. 즉 물을 떠놓으면 밤새 물이 그 물 중에서 그릇에서 물이 하나 위로 하늘로 솟구다 오릅니다. 이게 바로 역구드름인데요. 이 역구드름은 급격하게 물이 얼을 때
바로 이 그릇에 물을 떠놓거나 그릇이 딱딱한 테두리가 있을 때 물이 얼게 되면 물은 이 가장자리부터 가운데로 얼어갑니다. 갑자기 물이 얼게 되면 물은 팽창을 하는데 이 가의 부분들이 이미 얼어 있고 이 가운데 부분이 미처 얼기 전에 이 팽창한 물이 그 틈을 통해서 이렇게 빠져나오면서 계속 얼다 보니까 마치 보기에는 밑에서 고드름처럼 이렇게 보이는 그런 현상입니다. 과학적으로, 자연과학적으로 얼마나 설명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과학적으로 설명되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가 아니라 하필이면은 바로 땅속 깊은 곳에서 하늘로 치고 올라가는 역성, 즉 역천, 바로 깊은 음에서 양으로 치고 올라가는 역천의 기운을 의미하는 이런 마이산에 이렇게 밑에서 치고 올라가는 역고드름이 있다는 이 자체는 어찌 보면 단순한 우연만은 아닐 수도 있을 겁니다. 이게 마이산에 솟굴러 오듯이 이 의미는 뭐냐? 하늘에서 땅으로 치고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좋은 의미는 하늘과 땅이 통하는 거기 때문에 기도하면 기도발이 잘 먹힌다 안 먹힌다? 먹힌다. 또 하나의 의미는 하늘에서 내려주는 걸 받지 않고 땅에서 치고 올라가는 거니까 순리다, 역이다. 그래서 이성계 역성하고 고려를 망한 게 연결된 건데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방원도 사실은 역성 중에 하나잖아. 이해하죠? 그래서 이방원도 여기 와서 기도를 한 거야.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럼 여기는 모든 기운이 하늘로 솟구치는 기운이기 때문에 이걸 잘 활용하면은 하늘로 빨리 올라가. 어떻게 치면은 빨리 올라간다는 게 조금 불편할 수도 있어. 갑자기 생명을 다하지 않고 올라간다는 얘기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적절한 기운을 받아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하늘에 바로 쏴 올려줘서 똑바로 좀 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없겠다. 그럼 다시 말해서 여기는 좋은 기운이 많다, 나쁜 기운이 많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 여러분 명소에는, 명당 있는 기운에는, 전체 공간에는 좋은 기운이 많다, 나쁜 기운이 많다. 전체 공간에는 나쁜 기운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좋은 기운은 거의 10% 이내만이 차지하는 거예요. 기운으로 치면. 그런데 3%, 5%, 심지어는 1%, 2%, 3%, 5% 이렇게 전체 공간에 조금 차지하지만 그 안에 작은 좋은 기운이 전체를 끌고 가는 겁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우리가 갈 때는 이렇게 가는 좋은 기운이 많은 곳 중에서도 진짜 기가 뭉친 곳을 찾아가야지만이 우리는 기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올라가서 다시 여러분들 제가 얘기해 주는 장소에서 이제 기를 받아야 돼요.